예, 최영진의 뉴스 직격 다시 돌아왔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여의도 정치 파트너 두 분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부승찬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의 김소희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승찬 의원께 지난 2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예.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 사정이 워낙 급한 것 같아서 김소희 의원님께 먼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 의원도 궁금하시죠? 국민의힘 내부가 어떤지. 아 그렇죠. 예. 완전히 궁금하죠. 지금 네. 어젯밤에도 의총하고 네. 오늘도 뭐 의원총회 했다는 얘기가 들었는데 뭐 네. 어떻게 계속하는 겁니까? 뭐 단일화 될 때까지 계속 해야 된다라는 당원들의 요청이 더 많고요. 예. 실은 문자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예. 걱정된다고. 실은 5월 3일의 결과가 예. 결국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 그런 당심을 반영한 결과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은 많은 당원분들께서 그날 뭐 단일화를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발표를 하실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김문수 후보가. 김문수 후보가. 예. 근데 그런 메시지도 없었고 지금 벌써 4일, 5일 이틀 지나고 있는데 뭐 단일화 절차에 대한 논의도 안 되고 있고 당 지도부 지금 뭐 하고 있냐 이런 당원들의 목소리가 계속 문자로 받으니 의원들이 이렇게 있으면 안 되니까 의원총회 하면서 당 지도부한테 이런 의견도 드리고 저런 의견도 드리고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만나가지고 지금 김문수 후보 빨리 만나셔라. 그래서 또 비대위원장이랑 뭐 원내대표 가서 만나시고 또 오늘도 오후에 만나가지고 지금 김문수 후보가 지금 지역 일정할 때냐, 빨리 만나셔가지고 단일화에 대해서 뭐 절차를 논의하든 방법을 논의하든 시기를 논의해라 이런 얘기를 계속 의원들께서 주시니까 네. 그래서 또 대구행 기차를 끊었는데 예. 대구행 기차를 끊고 나니까 올라온다. 다시 또 김문수 후보께서 올라오신다. 어. 뭐 그런 얘기 하시니까 또 지금 다 취소되면서 지금 그럼 서울에서라도 만나셔라. 예.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은 다 지금 국회 경내에서 비상대기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뭔가 마무리를 해오셔라. 그리고 오늘 2시 의총 때 그 말씀 하신 거잖아요. 내일 이제 당원들 투표해가지고 여론조사하겠다. 여론조사 예. 하겠다. 그리고 비대위원장은 11일까지 못하면 본인 사퇴하시겠다. 뭐 이렇게 의지를 보이시면서 하는 것도 다 지금 당원들이 제발 단일화 해주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지금 절박합니다. 네. 김문수 후보가 지역 방문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습니까? 네, 대구 내려가셔가지고 산불 현장이랑 시장이랑 포항까지 가시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부승찬 의원님은 그 기사 보셨어요? 무슨 기사요? 김문수 후보가 지역에 내려가서 돌고 있다는 기사 보셨습니까? 예. 저도 기자인데 이번에 단일화 관련 오늘 이렇게 난리가 나기 전까지는 김문수 후보가 어디가 있는지 잘 몰랐어요. 그게요. 예. 이제 실질적으로 저는 국민의힘 당에서 잘못하는 걸로 보여져요. 그래도 당 대선 후보잖아요. 대표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당에서 관리를 해줘야죠. 근데 이제 언론을 통해서 김문수 캠프에서 직접 일정을 공유하는 그런 행토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국힘 무슨 여기에는 전혀 공지사항에는 안 올라오는 거예요. 야 이런 판도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아까 김소희 의원과도 방송 전에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역대 대선을 볼 때 대선 후보가 주요 정당의 후보가 결정이 됐는데 후보의 대선 후보 선출 이후 그 다음 날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있다 할 것이다 하고 있다 했다라고 하는 이 브리핑이 안 나오는 것 자체가 네. 대단히 이례적인 상황이어서 김문수 후보가 그래서 당 지도부에게 대단히 섭섭한 거 아닙니까? 나를 대선 후보로 인정하지 않고 네. 지금 최종 또 하나의 경선을 앞둔 하나의 그 3차 관문을 통과한 그 그렇죠. 후보 정도로만 인정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불만이 좀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상처를 받으신 거 아니냐라는 의원님들이 실제로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이제 지도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하셨냐. 어쨌든 정치는 마음을 얻는 과정인데 혹시나 뭐 발언이나 단어가 좀 잘못해가지고 김문수 후보께서 그러신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도 동시에 표현을 해주셨는데 근데 저희 과정을 보시면 어쨌든 저희가 경선하는 과정에 또 한덕수 후보가 나오시고 정말 이상한 과정 어떻게 보면은 뭐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진짜 처음 겪는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어쨌든 단일화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지도부 차원에서는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읍소하듯이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예우를 안 해드린 건 아니지만 근데 또 상대 입장에서는 내가 경선 후보가 됐고 당 우선권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데 나한테 뭘 권리를 하나도 안 주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상황이어서 진짜 지금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야 합니다. 예, 지금 말 한마디 한마디가 대단히 네. 조심스러운 상황인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것, 당 지도부가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는 김문수 후보고 단일화 문제도 김문수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여러 차례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얘기하셨던 부분이어서 당 지도부는 김문수 후보를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단일화 문제 역시 김문수 후보에게 일임하고 당 지도부는 적극 지원하겠다 이런 메시지하고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국민 배신이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하고 근데 실제로 나온 메시지는 뒤에 말씀드린 단일화하지 않으면 국민 배신이다. 그럼 당 지도부의 생각은 애시당초 김문수 후보가 선출이 되더라도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는 필수 불가결한 또 하나의 과정이고 혹시 당 지도부의 의중은 김문수 후보가 아니라 한덕수 후보를 최종적으로 국민의힘 후보로 옹립하려던 것 아니냐고 김문수 후보 측이 그렇게 지금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믿고 계시니까 저렇게 나오시는 거고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한 까닭에 있어서는 여론조사 3자 대결 여론조사가 나올 때 예. 실은 한덕수 후보의 여론조사가 훨씬 더 높게 나오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정당 정치에서 당의 입장에서는 선거에서는 무조건 이기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당 지도부 차원에서는 그렇게 고민을 하실 수 있겠는데 한편으로는 저는 어쨌든 결선 후보가 되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존중을 하면서 그러면 일임을 하고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한테 일임을 해서 그러면 단일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따르겠습니다. 네. 이런 메시지가 먼저 나왔으면 훨씬 더 좋았겠죠. 근데 말씀 주셨던 것처럼 뭐 이거 안 하면 배신이고 왜 말을 바꾸냐 이런 뉴스가 나오는 것 자체가 지금 국민들 우리 당원들 보시기에는 아직 멀었네 진짜 뭐 이런 우려의 메시지를 계속 보내시는 거죠. 윤희수 여의도 연구원장이 그 정책 연설을 통해서 계엄 선포와 관련해 정말 직접적으로 사과를 하고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보였었잖아요. 그런데 윤희수 여의도 연구원장이 오늘 나온 메시지를 보니까 김문수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후보를 교체하면 된다. 이 정도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되는 거를 오늘 의총을 했잖아요. 의원님들 원하지 않으세요. 이거는 이렇게 판이 이상하게 굴러가는 거는 민주당 좋게 만드는 꼴밖에 안 된다. 우리끼리 이러지 말자. 그래서 지도부한테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 김문수 후보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어쨌든 우리 후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존중하면서 예의하면서 방법을 찾아보자. 그런 절실함이 있어서 계속 요청을 하는 겁니다. 아까 김소희 의원이 잠깐 언급하셨는데 오늘 한국갤럽 중앙일보가 의뢰해서 한국갤럽이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어제 나왔던 얘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다 설명하고 나서 또 조사 방법, 조사 대상 이야기를 해야 돼서 오늘 나온 한국갤럽 대체적으로 비슷한 흐름이니까요. 청취자 여러분. 한국갤럽이 중앙일보 의뢰로 3일과 4일 이틀 동안 만 18살 이상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거고요.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 인터뷰입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17.8%. 자, 보면 3자 가상 대결 이재명 49, 김문수 33, 이준석 9. 한덕수 후보로 단일화했을 경우를 가정했을 때 이재명 49, 공교롭게 이재명 후보는 똑같이 나오네요. 한덕수 36. 김문수 후보보다 3%포인트 더 나왔지만 오차범위 아니기 때문에 이건 조사상에서는 큰 의미는 없는 거고요. 이준석 후보 6. 역시 3%포인트 떨어지는 걸로 나왔네요. 그리고 국민의힘 단일화가 무산돼서 김문수, 한덕수 후보가 모두 출마할 경우를 가정했을 때 이재명 후보는 47, 한덕수 23, 김문수 13, 이준석 4.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오차 범위를 벗어난 거예요. 한덕수 후보가 상대적으로 김문수 후보보다 더 잘 나온다. 김문수 후보 측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로 속상하고 당에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은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또 한덕수 후보가 잘 나오고 이거 정말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그런 고민스러운 상황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일화 한다고 한다면 여론조사를 할 텐데. 그렇죠. 그 예. 단일화 하는데 그 단일화 그 추진위도 지금 만들어지고 하는데 예. 거기서 결정해야 되는 게 언제까지 단일화 할 것인가. 단일화의 룰은 뭘로 할 것인가. 룰은 당연히 여론조사겠죠. 근데 여론조사를 뭐 민심 100%로 한다. 뭐 당원 어쩌고저쩌고 한다. 뭐 이런 룰을 빨리 정해야 되는데 그런데 모든 여론조사가 지금 다 한덕수 후보를 가리키고 있어서 예. 여러 가지로 좀 네. 근데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보면은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 어제 뭐 방송의 네. 여론조사를 보면 김문수가 높게 나오거든요. 예, 그런 여론조사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좀 존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본인이 이제 당 대선 후보로 이제 확정이 됐잖아요. 56%라는 이제 절대적 지지를 받고 확정이 된 상태에서 다음 날 7일까지 단일화를 완료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받은 거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단추가 잘못 짜여진 거죠. 왜냐하면 이 기본적으로 한덕수는 무소속이에요. 정당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소속이면 이게 정당 정치에 상당히 어긋나는 거거든요. 맞죠. 아, 윤석열 전 20대 대선 때 보면 윤석열은 최소한 당원으로 들어와서 경선을 했거든요. 황우여 공동선대위원장이 얘기했던 그대로거든요. 꽃마차는 없다. 결국은 대선 열차에 탑승해야 된다. 이런 네. 얘기를 한 기억 나시죠? 이준석 당시 당대표가 개문발차 얘기했었죠. 예, 예. 네. 그래서 황우여 위원장도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우리 정당 정치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정당 정치를 얘기할 때 그 정당에서 인물을 키워서 대표 주자로 내보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건 정치 공학적 계산에 의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입장에서는 야, 왜 여론조사야? 단판도 있잖아. 윤석열 안철수 단판 안 했어? DJP 연합 단판 안 했어? 문재인 안철수 단판 안 했어? 여론조사 방식이 있는데 왜 꼭 니네는 지금 니네가 앞서는 거를 가지고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자, 여론조사 한다 그러면 국힘 지지자 무당층이 아니라 다 열어놓고 해라. 그럼 이런 제안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한덕수 쪽에서는. 근데 그 역선택 방지를 빼면요 민주당 측 그 지지가 들어가가지고 민주당 아니, 측 그러니까. 입장에서는 김문수 후보랑 이재명 하는 게 훨씬 이길 수 있으니까 그게 좀 더 나와요.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뭐냐면 다 오차 제가 범위 그- 내에 있고. 아까 말씀 주셨던 김문수 후보가 높았던 거는 아니, 역선택 방지를 뺐을 때 그렇게 아니, 나온 것 같은데. 저희는 한덕수가 됐건 김문수가 됐건 구구 세력의 내란 공범이기 때문에 아니 페루 카스티오 정권만 하더라도 거기는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하지도 않는데 두 분 다 이제 계엄을 하잖아요. 계엄을 하셨죠. 하는데 그 국무위원들은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공동체잖아요. 그러면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은 한덕수가 나와. 한덕수는 피의자예요. 본인은 헌재에서 이 수사 기록이 없기 때문에 탄핵을 기각한 거지. 이 형사적인 문제는 아직 피의자로 입건돼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한덕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이기도 한데 네, 그럼에도 그러니까. 불구하고 국민의힘 지지층이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게 90%가 넘고요. 어쨌든 그 결선에서 그렇게 당원들이 그렇게 밀어주셨던 거는 아니, 김문수 그게 후보가 그런 얘기를 나는 해버리면 한덕수와 우리 김 단일화를 의원님께서 하겠다라고 경선 때 계속 김 얘기하셨으니까. 의원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버리면 이거 완전 야합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지금 계엄 선포 당일의 행적을 보면 한덕수 후보가 또 가장 먼저 그렇죠. 도착을 해서 국무총리니까 했는데 김문수 후보는 공교롭게 그날 국무회의에 참석을 안 해서 안 했죠. 이게 참 김문수 후보가 참석했다면 자기는 반대했을 것이다라고 말은 하는데 참석한 한덕수 예비 후보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는 내란 피의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또 김문수 후보는 노동부 장관이었는데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아서 김문수 장관에 대해서 후보에 대해서 적어도 그런 얘기는 또 안 하고 있는. 아니 그럴 그렇죠? 수밖에 없는 예. 게 계엄 선포문을 직접 제가 질의를 예, 했거든요. 예. 국조특위에서 직접 질의를 했기 때문에 계엄 선포문을 본인이 수령을 했어요. 그러면 수령을 했으면 이거에 대한 반대를 했고 반대를 이게 잘못된 거라면 반대를 하고 만일 그걸 막지 못했으면 총리 사퇴가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되고 있어요. 신몇이지만. 근데 전혀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되지 않는 것만큼 책임감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저희는 다시 이 국민의힘과 한덕수 예비 후보 진영 쪽으로 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부승찬 의원이 얘기하신 그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서 네. 어제 보도한 그 결과 내용도 흐름은 똑같아요. 3자 대결 이재명 50, 한덕수 32, 이준석 6, 이재명 50, 김문수 29, 이준석 5. 둘이 한 거. 예, 갤럽과 비교한 거는 비슷하고요. 그 둘이 비교한 부분까지는 아직 저희가 좀 확인을 못 하고 네, 있겠고. 확인했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3자 대결 구도에서는 흐름은 비슷하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여러분
대구 경북 지역 산불 피해 지역 돌아보고 있고 후보로서의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 청취자 여러분들도 아마 잘 모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단일화해야 한다. 의원총회 어젯밤도 열고 오늘도 열고 지도부가 대구 내려가기로 하니까 김문수 후보가 지금 올라오기로 했다라고 조금 전에 김소 의원이 말씀해 주셨는데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이야기 그리고 권영세 비대위원장 이야기 들으시고요. 요즘 김문수 후보는 언론 인터뷰를 안 하고 있는데 대신해서 김재원 전 의원이 비서실장 자격으로 언론 인터뷰를 하고 있거든요. 김재원 전 의원의 이야기까지 들어보시면 국민의힘 지도부와 김문수 후보 측의 생각을 청취자 여러분들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두 가지 원칙만큼은 분명합니다. 하나는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를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는 것. 또 하나는 그 단일화가 어떻게든 11일까지는 완료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김문수 후보님께서 스스로 하신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만약 목표한 시한 내에 대통령 후보의 단일화에 실패한다면 저는 당연히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을 사퇴할 것입니다. 당 지도부가 김문수 후보를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보기보다는 전당대회에서는 뽑혔지만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를 해서 최종 결정되는 사람이 비로소 국민의힘 후보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지 않는가. 결국 후보 단일화가 여의치 않으면 당헌 당규를 개정해서 김문수 후보의 이 지위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강한 의심을 김문수 후보가 직접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김재원 전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전화 인터뷰한 내용인데 말이죠. 김문수 후보가 나를 끌어내리려는 것 아니냐는 강한 의심을 하고 있다. 당 지도부와 김문수 후보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단일화 주도권이 당에 있느냐 후보에게 있느냐 마치 이것을 둘러싼 힘겨루기 같은데 여기에 한동훈 전 대표 최종 경선에서 김문수 후보와 맞섰던 사람 아닙니까? 어제 또 라방 요즘 라이브 생방송을 자신의 방송에서 했는데 말이죠. 이 한동훈 전 대표의 이야기가 참 재미있고 공교롭습니다. 이럴 줄 몰랐습니까?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될 줄 몰랐던 것처럼 얘기하는 게 더 놀라운데요. 저를 막기만 하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했던 건가요? 뭐 제가 2대1로 싸운 건가요? 결국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상황이었다면. 국민들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안 좋습니다. 김소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 의중을 잘 아실 것 같은데. 예. 아니 지도부도 이렇게 되실 줄 알았어요. 그리고 당원분들도 다 알았죠. 어쨌든 최종 1위까지 가면 내가 그 권력이 생기는데 누군들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어제 여기 자리에 나오신 분이 이 치열한 경선을 통과해서 최종 후보가 되면 없던 권력 의지도 생긴다고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단일화 과정이 쉽지 않을 거라고 다들 예상했지만 그런데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를 놔뒀을 때 단일화가 누가 더 쉬웠을까 그거를 평가하신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는 경선 내내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당원들이 그걸 믿고 뽑아주셨던 거고 실은 김문수 후보가 그동안 살아오셨던 인생의 여정이 있잖아요. 약간 꼿꼿하고 앞뒤가 똑같은 분이시고 뭐 진실되고 본인이 한 말에 대해서 지키겠다 뭐 이런 분들을 믿으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지도부도 당황해하고 있고 당원분들도 당혹스러워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뭐 이런 거는 다 예상했습니다. 다 예상했는데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던 거죠. 아니 정당이 기본적으로 후보를 확정하는데 단일화라는 변수를 가지고 후보를 확정하는 거는 지금 한국 정당사에 없는 일이거든요. 대선 후보 경선에서 맞아요. 경선 없어요. 과정에서 단일화가 최대 이슈가 됐던 적은 제 기억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후보들도 한동훈 후보도 마찬가지고 다 알았을 거 아니에요. 다 알았죠. 우리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그리고 이제 당원들이나 전부 뽑는다. 이게 단일화에 찬성하는 사람을 뽑겠다. 이런 식으로 인물론이 아니라 진짜 당에 있으면서 인물론이 아니라 이런 걸 갖고 뽑는 경우도 없고 그 이번에 저는 국민의힘이 좀 약간 좀 간과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단일화 효과잖아요. 결국은 중도층을 흡수하는 맞아요. 효과가 가장 큰 거잖아요. 네. 근데 뭐 아까 말씀해 주신 여론조사를 보면 중도층이
이준석 표만 3% 왔다 갔다 하는. 예. 그래서 중도층은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늘어나는. 이재명 대표가 여기 프린트해 놓은 거 예, 예. 읽어보면 갤럽 중앙일보 조사에서 이 후보의 중도층 지지율은 1월 36%, 4월 42%, 예. 그리고 5월 47%로 늘어요. 단일화 효과를 전혀 못 보는 거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김문수 후보에게 단일화는 여론조사로 갈 수 없다. 이거는 단판으로 가야 된다. 오늘 언론에서 또 단독으로 나왔더라고요. 오면서 보니까 김문수 측에서 얘기한 게 뭐냐면 나는 절대 여론조사 우리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여론조사 불가다. 그리고 단판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문재인 안철수 단판 얘기를 꺼내들었죠. 저는 경선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의 그 단일화 의지를 나타낼 때마다 단판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얘기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아니, 예. 그러니까요. 예. 그 단일화의 룰을 만나셔가지고 결정하셔야 되는데 지금 안 만나셔요. 아니 그러니까 당무 우선권도 주고 네. 당직 인선권도 주고 네, 지금 원래 다 드렸어. 예. 그래서 어저께 밤에 만나셔가지고 예. 드리고 그래서 막 공동 선대위원장도 임명하시고 다 했어. 몇 분 임명했는데 예. 그게 또 뉴스에 안 났어 하나도. 예. 지금 그게 어쨌든 관심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 드리고 지금 최대한 예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의총에서는 한덕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두 분이 직접 만나셔야 된다. 저렇게 뒤에 뭐 밑에 비서실장이나 전략실장 예, 그런 사람을 예, 통해서 예. 얘기하면 계속 커뮤니케이션은 오해만 생긴다. 저 두 분은 어쨌든 당을 생각하고 선거에서 이기려고 하는 거는 분명하다. 그러니까 두 분이 단판을 짓든 뭐 단일화 뭐 경선 룰을 어떻게 하든 그거를 논의하시게끔 그런 장을 만들어 드리는 게 또 당 지도부의 역할이다. 이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예. 김문수 후보 측 단일화 관련 급거 귀경, 권영세, 권성동과 단판. 김문수 후보의 이번 주 11일까지가 후보 등록이죠. 얼마 네. 남지 않았는데 김문수 후보에게는 이번 주가 단판의 한 주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단일화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단일화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저희 후보가 단일화돼서 2번으로 번호 받아서 나가는 게 제일 좋죠. 단일화는 뭐 경선기 아니 대선 기간 내내 할 수도 있어요. 막판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저희 네. 선거 입장에서는. 사실 네. 오늘 11일 후보 등록 전에 단일화가 중요한 이유는 단일화를 해서 김문수 후보가 그대로 단일 후보가 된다면 아무 상관없이 기호 2번 의석수대로 가는데 그렇죠. 한덕수 후보는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으면 단일 맞아요. 후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무소속 후보가 될 네. 수밖에 없기 번호가 때문에 몇 번인지 몰라요. 번호가 주요 정당 빼고 네. 저 뒷부분에 가면 네. 사실은 투표하는 아무 의미가 유권자들이 없습니다. 헷갈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상당히 예. 불리한 거는 맞죠. 예.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 이해를 하는데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시간은 내 편이야. 맞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이게 예상됐던 일이에요. 아니, 다 예상하셨어요. 예, 선거 비용이 589억 맞아요. 정도 되더라고요. 예. 법정 선거 비용이 589억이고 한덕수 입장 예비 후보 입장에서는 그것도 없잖아요. 조직도 없잖아요. 전혀. 그러면 시간이 하루하루 지날수록 애가 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한덕수 그렇다고 여론조사에서 완전히 차이가 나면 압도적이다라고까지는 얘기할 수 없는. 네. 그래도 오차범위 밖에서 네. 차이를 내면 명분이라도 생기는데 그것도 아니야. 그러면 계속 쫓아다니면서 만나셔야죠. 네. 하고 사라지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이 상황입니다.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최대한 시간 구승찬 의원이 어제 봉축 법요식에서 한덕수 후보가 네. 만나자고 세 차례 얘기했더니 김문수 후보가 네 하시더군요. 그 얘기를 예. 성대모사를 해주신 걸로 예, 환경 그래서 상황 모사를 그러시군요. 해주신 걸로 이해를 하고요. 네. 민주당 얘기가 나왔으니까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과 그 한덕수 예비 후보 사이의 단일화 과정 이 논쟁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네. 민주당 대변인 황정화 대변인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신들이 뽑아놓은 대선 후보를 바지 후보로 취급하려면 대체 경선은 왜 했습니까? 한덕수 전 총리의 후보 등극을 위해 단일화 눈속임을 할 바지 후보를 뽑았습니까? 결론도 코미디가 따로 없습니다. 바지 후보를 뽑았습니까? 민주당이 또 아주 직접적으로 강하게 공격을 하네요. 예, 이게 예전에 우리 정치권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 네. 예. 이른바 핫바지론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핫바지론인데 뭐 사실은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진 전 논설위원이 이제 본인의 유튜브 방송에서 했던 얘기를 그대로 하면 예. 갈라파고스 섬에 집단으로 서식하는 늙은 거북이들의 예. 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거 이상 이하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책임감을 국정을 운영하는 분들로서 책임감을 가졌던 분들은 아니에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 뉴라이트에서 김구를 국적을 중국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우리 부모님 세대들 저희 아버님 어머님도 일본 국적자였다라는 그래서 이제 뉴라이트 시각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거고 뭐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도 결국은 탄핵의 이 바다에 같이 헤엄쳤던 분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누가 나오더라도 관계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누가 나오든 관계없다. 예, 이게 무슨 뭐 그냥 대변인이기 때문에 지금 것과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 논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바지 사장이라는 표현을 썼던 거고 민주당에서는 그닥 관심이 없어요. 예. 단순히 뭐냐면 뉴스 하나가 재밌어요. 자, 대구로 내려온다 지도부가. 근데 김문수 후보는 백불을 통해서 나 이 시간부터 선거운동 중지하고 서울 갈 거야. 이게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지도부가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런 형국들이 자꾸 보여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약간 재미는 있더라고요. 예. 네. 사실 그 이상 지금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선거법도 좀 바꿔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사실상 지금 후보들은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어서 네. 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부분을 빼고서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그렇죠. 이 좀 선거 기간 대폭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니냐. 사실 이런 얘기도 나올 법한데 어쨌든 간에 이제 선거운동 중단하고 온다는 표현을 쓰셔서 네. 선거운동은 아니고 지역 네. 방문 일정. 네. 이재명 후보도 지역 방문 네. 일정. 지역 방문. 예. 네. 자, 민주당에서는 누가 나와도 상관없다. 국민의힘 의원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안 좋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이고, 네, 뭐 워낙 계엄이라는 일이 있었기 예. 때문에 저런 비판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이미 저는 뭐 받아들이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후에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의 그 정당 지지도가 그냥 거의 별 차이가 없게 됐습니다. 예. 저희가. 그래서 일단 국민들이 그 판단을 좀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한덕수 후보께서는 이제 계엄을 막지 못하는 단점이 좀 있지만 어쨌든 이 트럼프 2기 정부를 맞서가지고 통상이나 경제를 얘기하시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도 보수의 뭐 표심을 좀 얻고 있는 거는 저는 사실이라고 보고요. 예전처럼 뭐 지금 4만 불 시대를 가는 중에서 지금 먹고 살기 너무 힘드니까 누가 됐든 우리 경제 좀 제대로 해봐줘라고 하는 경제 대통령에 대한 그런 열망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런 것들이 한덕수 후보에 대한 표심으로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예. 김문수 후보는 아니라는 말씀이십니다. 김소희 의원이 아니 죄송합니다. 근데 갑자기 듣다 보니까 그 저희 어쨌든 단일화 과정들을 다 겪으면서 경선 때 그게 저는 다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저는 이제 김문수 후보는 제가 어쨌든 환노이잖아요. 그래서 그 고용노동부 장관 그 인사청문회 준비하면서 김문수 후보 자서전을 다 읽었어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세요. 그 노동운동을 하셨고 그때 그 척박한 시대로 그래서 민주당의 의원님들도 노동 분야에 대해서는 김문수 후보님한테 말씀 못 하세요. 그 정도로 진짜 본인이 몸소 체험한 거를 올곧이 보여주셨던 분이라서 그래서 단일화 과정이 만약에 진짜 멋있게 드라마틱하게 김문수 후보 성정대로 됐으면 저희한테는 더 큰 컨벤션 효과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저희 보여주실 거라고 지금 좀 믿고 있습니다. 이번 주 김문수 후보가 최종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는 아직 나온 건 아니니까 그렇죠. 당 지도부와 오늘 또 만날 그렇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고 단일화 관련해서는 어떠한 결론이 나오게 될지 자 국내임 상황은 충분히 여러분께 김소희 의원이 설명을 해드린 것 같고요. 한덕수 예비 후보는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죠. 국민의힘의 모든 단일화 관련 규칙 뭐 이런 것도 다 위임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오늘 관훈클럽 토론 중견 언론인들의 모임입니다. 그 관훈클럽 토론에 한덕수 예비 후보가 참석을 했고 질문이 많이 나왔는데 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단일화 관련 질문이 많았고 그다음에 계엄 선포 당시의 행적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2개의 발언을 준비했는데 저희가 묶어서 차례로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단일화 그리고 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발언 한덕수 예비 후보의 발언입니다. 저는 단일화가 반드시 적절한 시기 안에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단일화가 실패할 거다라는 그러한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민들에 대한 큰 배신이고 배반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계엄에 대해서 반대했고 또 반대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딴 결정을 하시도록 설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한없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에 완벽한 저희가 개헌 해제에 대한 안건을 만들고 그리고 국무위원들이 참석을 해서 그러한 그 의결 주문서부터 시작해서 의결한다는 3번 방망이를 치는 것까지 제가 관장을 했고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는 그분은 그렇게 삿된 분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나온 그분이 한덕수 예비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삿된 분은 아니다라고 그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삿되다라는 뜻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보기에 하는 행동이 바르지 못하고 나쁘다. 그러니까 나쁜 사람은 아니다라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 출당할 것이냐 제명할 것이냐 뭐 관계를 끊을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은 아니었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국무총리를 모셨던 대통령 윤석열은 삿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보기에 행동이 이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다라고 상당히 강조하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승찬 의원 한번 얘기해 보시죠. 글쎄요. 이게 대선 후보로 나오시는 분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기사로만 봤는데 이거와 관련돼서 의대 중원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옹호적 발언을 하고 잘한 정책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R&D 예산 사건과 관련된 질의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정책 결정이 옳았다라는 표현을 썼죠. 이런 부분들이 과연 대한민국의 뭐 아까 경제, 뭐 통상 뭐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분야에 대해서 미래를 대비하고 네. 이런 것들인데 특히나 R&D 예산 같은 경우는 삭감은 정말 큰 문제로 지금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던 거 아니에요. 상당히 이제 연구자들이 이제 반발하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상당히 이슈가 됐던 문제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샷된 저는 아까 뭔 뜻이지? 막 이런 잠깐 보고 오긴 했는데 기사로 보고 오긴 했는데 이게 과연 이 개인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관훈 토론회가 그런 자리는 아니거든요. 대통령으로서 윤석열을 봐야지 전직 대통령으로서 윤석열을 봐야지 나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했으면 대통령이 되면 모든 거를 용서하겠다. 이런 걸로 들려요. 그러니까 말 자체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경제통상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늘 얘기하는 그 마늘파동 중국이랑 이명계약 해갖고 파이어 됐던 분 아니에요. 이런 것도 있고 본인들이 실수가 많기 때문에 언행에 좀 조심해야 되는데 말 자체를 그냥 하고 싶은 얘기 그리고 질문이 나오면 윤석열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방송에서 캡처가 돼서 돌고 뭐 아실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과연 한덕수 후보가 얼마만큼 대한민국 코를 이끌 수 있을까. 그냥 계엄을 떠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스럽다. 네. 김소희 의원 또 한덕수 예비후보의 발언 단일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 네. 또 계엄 선포 당시 막지 못한 것은 죄송하다. 계엄 해제 국회에서 통과되자마자 제가 주먹으로 땅땅땅 쳤다. 뭐 이렇게 또 자신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삿된 사람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뭐 윤석열 정부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좀 하셨으니까 저는 이제 어쨌든 뭐 R&D 삭감이라든지 의료개혁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진행하는 과정들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거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저희가 총선에 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님도 이렇게 답변을 했어야지. 그런데 이제 그거는 좀 받아들이고 어쨌든 그런 정책들은 국가를 위해서 생각을 하셨던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인정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려고 했는데 이제 대통령 공인과
그 윤 대통령의 개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게 좀 헷갈리시는 부분 그렇게 이제 헷갈리게 말씀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개인적으로 저희가 정치인들 만나면 개인적으로 만나면 다 좋죠. 그런데 이제 민주당 국민의힘 이렇게 만났을 때는 뭐 맨날 싸우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개인적인 언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으로는 저는 맞지는 않다고 예.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쨌든 선거에 이겨야 되고 계엄을 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이제 헌재가 판결을 한 부분이 있어서 선거에 이기려면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과 선을 그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객관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더 중도층의 마음을 흡수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으나 저는 오랫동안 같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 성정에 대해서는 분명히 바르게 보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김소희 의원이 생각하기에 말이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뭐 혹은 보수 진영의 대선 후보가 누가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있을 그 텔레비전 토론이나 이럴 때 보면은 이 직면할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맞아요. 그래서 당신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어떻게 할 건데 그 당적 그대로 유지하도록 할 거냐 아니면 제명을 할 거냐 출당 요구할 거냐 탈당 요구할 거냐 이 관계 분명히 정리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그 윤석열 전 정부의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당신의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질문에 직면할 수도 있단 말이죠. 충분히,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된다고 충분히 보세요? 가능하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총회를 통해서 저희가 의견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저희가 워낙 큰 일을 겪고 났더니 진짜 안에서도 의원들 사이에서도 진짜 갈등이 좀 심하더라고요. 그런 갈등을 봉합하는 과정들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총을 통해서 의견을 좀 수렴한 다음에 네. 저희가 선거 앞두고 전략적으로 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실은 박근혜 대통령처럼 이제 좀 당을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아니요, 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당을 위해서 희생도 하셨고 하니까. 탈당할 때는 출당 조치를 한 거잖아요. 징계위 해부에서. 결국 홍준표, 예, 홍준표 전 대표. 대표가 했죠. 예. 예. 한참 뒤에. 한참 뒤에, 한 10개월인가 뒤에. 이 관계를 끊지 않고서는 새롭게 출발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들어온 이게 우리 취재 기자의 취재에 의하면 김문수 후보가 네. 오후 4시 40분쯤에 네. 경주에서 출발을 했답니다. 서울로? 요즘, 예. 그래서 기차면은 차를 타고 올라가면은 오늘 연휴 마지막 날이어서 시간이 좀 걸릴 안 것 되죠. 같고요. 기차표를 그리고 구하셨나요? 기차를 탔으면은 갔는데 기차인지 차인지는 아직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이 김문수 후보의 현재 이 행보가 동선이 이 기자들이 좀 알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김문수 후보 측에서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 저녁에는 서울에서 당 지도부와 만나게 되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오늘 하루가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렇죠. 이 얘기 그렇죠. 여러분께 전해드리면서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당시 후보가 갑자기 잠적을 하고 김기현 뭐 전 대표의 중재하에 울산에서 네. 뭐 회동을 했다. 그래서 뭐 갈등을 풀었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일시 봉합이었지 갈등을 푼 건 아니었죠. 결국 그렇죠. 이준석 전 그렇죠. 대표는 대통령 그렇죠. 취임한 이후에 결국은 또 아웃됐죠. 쫓아냈다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또 사과하겠다고까지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까? 이게 봉합되고 극적으로 단일화로 가는 길 그렇게 보세요.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이런 진통은 클수록 좋은 것 아니냐. 정치 오래 하신 분들은 또 그렇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말씀하시는 분들도 예. 계셔요. 예. 이렇게 뭐 진통이 있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냐. 진통이 크면 클수록 더 극적일 거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분도 계시고 이게 전략적으로 그러는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빨리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후보가 되든 예. 빨리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 한덕수 후보도 지방 내려간다는 기사가 바로 떴었거든요. 그렇죠. 한덕수 후보도 대구 간다 그랬는데 대구로 갈 이유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의총 때 다 제안을 드렸거든요. 예, 이제 예. 그 옆에서 막 해서 이제 김재원 후보 저는 김재원 비서실장도 그런 발언을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당을 생각한다면. 예. 그래서 직접 두 분이 직접 만나서 단판을 지으시든 단일화 뭐 경선 룰을 만드시든 그렇게 해주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생각하는 이 사진에 찍히는 모습은 한덕수, 김문수, 한덕수 두 후보와 함께 네. 당 지도부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가 다 같이 모여서 단일화에 합의. 11일까지 후보 뭐 선출키로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원하는 걸 텐데 그대로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부승찬 의원이 계속해서 다른 당 이야기 하시냐고 좀 애 많이 쓰셨습니다. 부승찬 의원님께 이제 질문을 좀 드릴 때가 됐는데 네. 고릴라 게시판에 이진영님
단일화 원하는 한 사람입니다. 제발 단일화 해주세요. 류진영님, 이제 김문수 후보가 처량해 보일 정도네요. 9278님, 계엄에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는 분과 단일화가 맞습니까? 이 청취자 여러분들의 이 생각 김소희 의원도 네. 아마 다 알고 맞아요. 계실 거고요. 다 알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 계속해서 강원도를 시작으로 해서 지역을 돌고 있는데 오늘은 아마 충청도 지역을 돌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최근 대법원의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이야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불의한 세력의 불의한 기도가 성공하기도 합니다. 조봉암 사법살인 됐지요. 네. 농지개혁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체제를 만들었습니다. 조선을 뛰어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이 실질적으로 자리 잡게 된 가장 큰 공적은 바로 농지개혁에 있습니다. 그 훌륭한 정치인이 사법살인 됐습니다. 인혁당 아십니까? 네. 그 억울한 선생님 그냥 동네 필부들이 왜 그렇게 하루아침에 처형장에 이슬로 사라졌습니까? 김대중은 왜 아무 한 일도 없이 내란 음모죄로 사형을 받습니까? 죽은 사람도 있고 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에는 반드시 살아서 반드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자, 이재명 후보의 목소리에는 상당히 결기가 서려 있다. 뭐 이런 해석을 아마 청취자 여러분도 하실 것 같은데 김대중 전 대통령, 조봉암 전 진보당 대선 후보의 그 조봉암 전 후보의 이 사형 선고, 사형 집행 관련해서는 사법살인이다라는 역사적 평가가 그렇죠. 있는 그러고 것 같고요. 나서 이제 예. 대법원 다시 이제 예. 재심해서 무죄를 선고했죠. 그러니까 최종. 거기에 이재명 후보 본인을 빗대서 이번에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도 본인을 역시 사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어떤 음모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좀 많은 분들이 받아들일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게 뭐 실질적으로 뭐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뭐 안 좋게 나오는 것도 있지만 과반 이상이 나오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일회성을 갖고 있어요. 예. 절차 위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불과 한 6개월 전에 대법원에서 정읍시장 같은 경우, 예. 정읍시장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돼서 1심, 2심에서 이제 유죄를 선고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법에서 이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했었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지금 현재로서는 이 판결을 보면 그때 대법원 판례를 만든 분이 지금 대법관이에요. 예. 다수 의견을 썼던 대법관이 이런 것들을 다 바꾸거든요. 지금 본인들의 판례를 바꾸면서 하는 거, 그 다음에 7만여 페이지에 달하는 소송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틀, 3일 그리고 최대 9일 만에 다 보고 확인했다라는 거. 그리고 나중에 답변도 좀 어이가 없잖아요. 법원 행정처에서 답변이 뭐냐면 상고 이유서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봤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재명 피고에 대한 거는 안 본 거잖아요. 검찰이 무죄니까 그렇죠. 검찰만 이재명 후보 측은 상고를 하지 않았죠? 예,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 성남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된 요 부분만 보더라도 2심 끝나고 10개월 정도 지나서 대법원 선고가 났거든요. 이 기간도 상당히 이례적이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요. 대선이라는 이벤트가 있어요. 민주주의는 결국은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수직적 책임성을 보장받아야 되고 상권분립이라는 수평적 책임성을 보장받아야 되는데 국민에 대해서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뺏는 거. 이건 헌법에도 명시가 돼 있거든요. 헌법에도 명시가 돼 있는 거고 그다음에 공선법에도 명시가 돼 있는 거예요. 기회균등이라는 거. 그렇게 치면은 이거는 누가 봐도 상식을 벗어나고 위법한 것들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후보를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면서 한 후보 그것도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는
국민이 지지하는 후보를 날린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과정이 너무나 신속하게 되다 보니까 그런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얘기를.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소희 의원 생각은 어떠세요? 뭐 압도적은 아닌 것 같고요. 50%를 잘 안 넘고 계시니까. 아까 상식을 몇 번 말씀 주셨는데 저는 상식적으로라면 기소만 되어도 대통령 후보가 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5월도 지금 계속 선거가 예상돼 있고요. 일단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계속 부정하시는 그런 모습들은 국민들이 제일 잘 아실 것 같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초선 의원들이 뭐 대법원장 탄핵하겠다고 했다가 워낙 열풍이 부니까 또 다시 탄핵 보류도 했다가. 탄핵은 상수예요. 그건 오해하시는 거고 그냥 어쨌든 기사가 그런- 보류로 나왔을 네. 뿐이지 대법원장의 탄핵은 상수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기서 분명히 얘기해 주셨네요. 네. 김소희 의원 이제 또 저는 정리해 뭐, 주시죠. 국민들이 보기에는 상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그 판단을 하실 상식적인 거라고 대법원이 생각을 상식적인 하고 판결을 하면 네, 상식이라고 보죠. 저희가 의회 입법 의원 독재를 이제 계속 22대 시작하면서 계속 네. 겪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막 사법부 뭐 마음에 안 드는 판결 나온다고 사법부를 계속 저렇게 흔들어대면 저기다 정권 맡기면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좀 난리도 안 나겠다.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서 정리하도록 독재는 하겠습니다. 입법 독재는 예. 상권 분립에 맞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정치를 잘해서 예. 다수당이 되면 됩니다. 예, 선거에서 저희가 더 잘해서 잘하겠습니다. 이기셔야죠. 네, 예, 선거에서 알겠습니다. 이겨야 되니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것 예, 같습니다. 부승찬, 김소희 의원의 이야기 여러분 잘 들으셨죠? 두 분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주영진의 뉴스 직격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홀딩 아웃 포러 히어로 보니 타일러의 노래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심정과 같은 이야기 아닐까요? 백마탄 초인을 기다리는 심정의 노래 아닐까 싶습니다. 예, 주영진의 뉴스 직격 오늘도 주영진이었습니다.